연예계에 숨겨진 그림자. 침묵을 깬 5 여인의 용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억대 개런티 뒤에 가려진 한국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은 상상 이상으로 깊고 끈질기다. 특히 연기 경력이 일천한 여성 배우들에게 촬영장은 때때로 예술의 공간이 아닌 권력의 놀이터로 변질되곤 했다. 갑 중의 갑인 제작자, 감독, 그리고 선배 배우들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 대본에도 없는 부당한 요구, 감정 표현을 빙자한 수위 높은 신체 접촉 강요, 그리고 신인의 입장에서 감히 거부할 수 없는 암묵적 강요는 수많은 여배우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 이들의 침묵은 수십 년간 업계의 불문율처럼 여겨져 왔다. 여기 자신이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을 용기 있게 고백하며 수십 년간 지속된 영화 및 방송계의 낡고 병든 문화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5명의 배우가 있다. 그들의 폭로는 단순한 가십이나 개인적인 불만이 아닌 업계 전반에 걸쳐 보호 장치와 윤리, 의식의 부재를 고발하는 강력한 선언이자 K컬처의 성공 뒤에 숨겨진 여성 인권의 희생을 증명하는 고발장이다. 1. 조효정 대본 밖의 강요를 고발하다. 예술의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 영화. 기생충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아카데미 시상식의 무대에 서기 전 조효정은 오랜 기간 탄탄한 연기 경력을 쌓아왔다. 하지만 그녀 역시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지 않던 신인 시절 스크린 밖의 어두운 요구, 즉 예술을 위한 희생이라는 교묘한 프레임에 직면해야 했다. 폭로의 핵심과 심리적 압박. 2018년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신인 시절 감독이나 남자 배우로부터 불쾌한 언사를 견뎌야 했으며 특히 대본에 없던 누출 장면을 강요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이 장면이 흥행에 결정적이다. 너의 연기 인생을 위한 투자다 같은 말로 여성 배우의 신체와 자율성을 훼손하는 업무를 가장한 폭력을 정당화했다. 여기서의 강요는 단순한 언어적 설득을 넘어선다. 신인으로서 그녀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순간 다음 작품에서 배제되거나 비협조적인 배우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렸다. 그녀의 고백은 특히 장면의 필요성이라는 명목 아래 신인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누출 압박이라는 한국 영화계의 오랜 학습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제작 환경 내의 시스템적 실패를 지적했다. 파급 효과와 변화의 요구. 조효정의 솔직한 고백은 개인의 피해 경험을 넘어 영화진흥위원회와 같은 기관이 촬영 현장의 상희롱 예방, 지침 마련을 공론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녀의 용기는 수많은 여성 배우들이 과거의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안전지대를 만드는 데 기여했으며 명백히 권력관계가 작동하는 현장에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율권을 되찾아오려는 투쟁의 시작이었다. 이는 이제 배우의 몸이 예술의 도구 이전에 존중받아야 할 한 인간의 영역임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2. 최지우 아름다운 날들 속에 숨겨진 눈물. 수능을 요구하는 냉정한 현장 겨울 연가. 전국의 계단 등 수많은 한류 드라마를 통해 청순가련의 대명사로 불리며 그녀의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 뒤에도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최지우. 그녀가 겪은 사건은 기습적인 행동이 연기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쉽게 폭력으로 둔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폭로의 핵심과 고통의 원천. 2013년 한 방송에서 그녀는 2001년 드라마 아름다운 날들 촬영 당시의 충격적인 일화를 공개했다. 대본에 전혀 없던 기습적인 키스신을 강제로 경험했다는 것이었다. 상대 배우가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합의 없이 돌발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을 때 갓 데뷔한 신인이었던 그녀는 그 상황을 거부할 힘과 목소리가 없었다. 당시 현장 분위기상 컷을 외치거나 거부하면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으로 찍힐 수 있다는 암묵적인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고독한 트라우마의 기록.
그녀는 촬영 후 그 충격과 모욕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화장실에 숨어 혼자 울었다고 회상했다. 이 장면은 겉으로는 아름다운 멜로 드라마를 찍고 있었지만 카메라가 꺼진 뒤 그녀의 내면은 절망과 고독으로 얼룩져 있었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최지우의 눈물은 2000년대 초반 연예계가 신인의 수능과 희생을 당연시하고 배우 개인의 존엄성을 사소한 일로 치부했던 폭력적인 문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당시 현장에는 배우의 심리적 안정이나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나 멘탈 케어 시스템조차 전무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켰다. 3. 김혜은 감정 연기로 보장된 과도한 접촉. 권위주의적 연출의 그림자 기상캐스터 출신으로 연기자로 변신하여 뛰어난 캐릭터 소화력을 보여주고 있는 배우 김혜은. 그녀가 마주했던 현장의 부당함은 예술적 표현 혹은 리얼리티라는 가장 교묘한 방패 뒤에 숨겨져 있어 피해자가 스스로 혼란에 빠지기 쉬웠다. 폭로의 핵심과 시스템적 오류. 2018년 한 다큐멘터리에서 김혜은은 한 감독이 남자 배우에게 대본에도 없는 과도한 신체 접촉을 허용하면서 그 이유를 감정의 표현을 더 리얼하게 끌어내기 위함이라고 정당화했다고 밝혔다. 여기서의 문제는 단순히 상대 배우의 선 넘는 행동을 넘어선다. 연출자라는 절대적인 권위자가 명백한 경계 침범 행위를 연기 지도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심지어 지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곧 감독의 묵인하에 폭력이 공식적인 연출 과정의 일부가 되며 피해 배우가 이것이 정말 연기인가? 아니면 폭력인가? 라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시스템적 오류를 보여준다. 변화의 목소리와 실천. 이러한 뼈아픈 경험 이후 김혜은은 피해자에서 머무르지 않고 연예계의 성평등 및 반성희롱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가로 변모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연출자의 권위가 배우의 인권을 침해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그녀는 리얼한 연기란 배우 간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 그리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서 나온다는 점을 강조하며 업계 전반의 윤리적 기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녀의 용기는 개인의 트라우마를 사회적 변화의 동력으로 승화시킨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4. 이승연 자연스러움이라는 폭력의 면죄부. 침묵의 카르텔. 1990년대 초반 풋풋한 신인 배우였던 이승연이 촬영장에서 겪은 일은 현장의 윤리의식이 얼마나 취약했으며 피해자를 2차 가해로 몰아가는 구조가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폭로의 핵심과 가해의 정당화. 2019년 한 다큐멘터리에서 그녀는 1990년대 초 상대 남자 배우가 대본에 없는데도 갑자기 끌어안고 키스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고백했다. 이는 연기가 아닌 명백한 성적 폭력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상황에 대한 현장 스태프들의 반응이었다. 피해자 길들이기와 침묵의 카르텔. 이승연은 감독과 스태프들은 오히려 그 장면이 더 자연스럽게 보인다. 극에 몰입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회상했다. 이는 명백한 폭력 행위가 작품의 완성도나 리얼리티라는 미명하에 정당화되고 심지어 현장 전체의 찬사까지 받았다는 의미이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통로가 완벽하게 차단되었으며 현장 전체가 가해자의 행동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했음을 고발하는 끔찍한 사례이다. 피해자의 감정은 무시된 채 연기 몰입이라는 말로 진실을 호도하는 업계 내 가스라이팅이 작동한 것이다. 이승연의 경험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충격과 배신감을 잊을 수 없음을 증명하며 현장의 집단적 윤리의식 부재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보여준다. 5. 최강희 트러블 메이커가 될까 두려워 지은 웃음.
신인의 생존 전략 톡톡 튀는 개성과 독특한 매력으로 오랫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배우 최강희. 그녀 역시 데뷔 초 자신의 인권을 지키려다 까다로운 배우로 낙인 찍힐까 두려워했던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생존과 존엄 사이의 고통스러운 선택을 대변한다. 폭로의 핵심과 굴종의 상징. 2015년 토크쇼에서 그녀는 신인 시절 대본이나 리허설에 없던 상대 배우의 갑작스러운 포옹과 신체 밀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는 순식간에 일어난 권력형 폭력이었으며 그녀는 당황스러움과 불쾌감을 느꼈지만 즉각적으로 멈춰달라고 요구할 수 없었다. 그녀를 멈추게 한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었다. 억지로 지어낸 웃음의 무게. 최강희가 고백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내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혹은 분위기를 망치는 트러블 메이커로 찍힐까 두려워 억지로 웃어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이 억지로 지어낸 웃음은 단순한 미소가 아니다. 그것은 신인 배우들이 자신의 경력과 생계를 지키기 위해 자아를 억압하며 감수해야 했던 고통스러운 굴종의 상징이었다.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숨기고 현장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는 강박적인 태도는 오직 권력 관계에서 약자에게만 요구되는 비극적인 희생이었다. 그녀의 고백은 배우의 프로페셔널리즘이 인권 침해의 핑계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업계가 신인 배우들에게 강요하는 비윤리적인 생존 방식을 고발하는 목소리가 되었다. 용기가 만든 변화. 더 나은 촬영 현장. 끝나지 않은 투쟁. 이다섯 배우의 용기 있는 고백은 한국 연예계의 뿌리 깊은 문제점을 폭로하는 동시에 과거에는 열정페이나 연기 투혼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던 부당한 요구들이 이제는 명백한 인권 침해로 규정되기 시작했다. 긍정적인 변화를 촉발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이들의 목소리 덕분에 촬영 현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의무 교육 및 방지 시스템이 강화되었고 특히 수위 높은 장면 촬영 시 사전 서면 동의와 성폭력 예방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최근에는 인티머시 코디네이터와 같은 전문가를 도입하여 배우의 안전과 존엄성을 보호하려는 시도 역시 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수직적인 권력 관계는 존재하며 신인 배우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과 을의 위치에서 오는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들의 용기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맞서 현재 진행형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들의 목소리를 잊지 않고 촬영 현장에서의 인권과 윤리가 그 어떤 예술적 자유나 작품성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